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왜 그렇게 어렵고 미안하다는 말은 늘 늦어질까요? 특히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사랑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그 마음을 꺼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린 관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오래된 사진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던 것은 기억보다 더 깊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제야 평생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모든 것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리는 늘 미루던 일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 이사 준비를 맡게 된 날이었다.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TV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없이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어릴 적 이 집은 늘 조용했다.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딸 역시 커가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모의 말이 떠올랐다. 딸은 서랍을 하나씩 열며 낡은 서류, 오래된 영수증, 더는 쓰지 않는 수첩들을 정리했다. 그러다 안방 장롱 아래에서 먼지가 가득 쌓인 작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헤어졌고 모서리는 손때로 검게 변해 있었다. 이런 게 있었나? 조심스럽게 앨범을 펼친 순간 딸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 출발선 앞에서 운동화를 신고 서 있는 작은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뒤쪽 햇볕을 가리며 서 있는 한 남자. 지금보다 훨씬 젊은 아버지였다. 딸은 기억해냈다. 그날도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응원도 격려도 없었다. 그저 팔짱을 끼고 멀찍이 서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딸은 그날을 아버지가 관심 없던 날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이 더 있었다. 같은 날, 같은 운동장. 이번에는 사진 뒤편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가까이 못 갔다. 딸의 숨이 잠시 멎었다. 그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삐뚤고 투박한 늘 메모지에 남겨두던 그 글씨. 사진을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비슷한 메모들이 이어졌다. 말 걸면 집중 못할까봐, 웃어주면 부담될까봐, 괜히 다가갔다가 싫어할까봐. 딸은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늘 멀찍이 서 있던 이유가 무심함이 아니라 서툰 배려였다는 것을. 기억 속의 아버지는 차갑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의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딸은 앨범을 덮고 잠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제야 가슴을 눌렀다.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딸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병실에 계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화면을 끄고 말았다. 아직은 말로 꺼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분명히 느껴졌다. 이 사진을 발견한 오늘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다른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병실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먼저 코끝을 스쳤다. 딸은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가 쪽 침대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다. 평소보다 더 말라 보이는 얼굴, 하얀 이불 위로 드러난 손등에는 푸른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다. 왔냐? 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돌려 말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짧은 인사였다. 딸은 그 한마디에 괜히 가슴이 조여왔다. 집 정리하다가 바로 왔어. 딸은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손이 바쁘면 마음도 덜 흔들릴 것 같았다. 병실 안에는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는 익숙한 침묵이 흘렀다. 어릴 적 식탁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고 구급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다. 이사는 잘 돼가냐?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딸은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응, 거의 다 했어. 쓸모없는 건 정리하고. 딸은 말을 멈췄다. 쓸모없는이라는 단어가 괜히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서운함도 궁금함도 드러나지 않았다. 앨범 하나 남겨놨어.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제야 딸 쪽으로 향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분명히 멈칫하는 기색이었다. 그거 아직 있었냐? 응. 장롱 밑에.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봤다. 딸은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운동의 날 출발선 앞에 서 있던 어린 자신과 멀찍이 서 있던 아버지. 딸은 말없이 사진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는 천천히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오래된 종이를 만지는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이걸 왜 아직 갖고 있나 했지. 아버지가 낮게 말했다. 뒤에 글씨가 있더라. 그 말에 아버지의 숨이 잠시 멎은 듯 보였다. 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다. 원망도 따짐도 아닌 그저 묻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병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괜히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딸은 그 괜히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들어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딸에게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싫어할까봐. 딸의 눈이 순간 뜨거워졌다. 그동안 아버지는 늘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무뚝뚝하고 감정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아버지는 자신처럼 서툰 사람이었다. 딸은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아버지를 바라봤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 그날마다 멀리서라도 지켜봐 준 것에 대한 그 고마움. 하지만 딸은 아직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다. 아버지는 놀란 듯 잠시 굳어 있다가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가만히 받아들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 딸의 발걸음은 유난히 느렸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 눈가에 남은 열기 때문인지 마음이 흔들려서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낮에 정리하던 방이 그대로였다. 열어둔 상자들, 분류하지 못한 물건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앨범. 딸은 다시 앨범을 펼쳤다. 이번에는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마음이었다. 중학교 입학식 날 사진. 교복이 어색해. 손을 어정쩡하게 모으고 서 있던 자신. 그 옆에 찍힌 단체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는 가장 끝에 서 있었다. 그날도 기억이 났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웃었는데 아버지는 먼저 가자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다. 딸은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괜히 서운해서 울었다. 그런데 사진 뒤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 교복 입은 모습 자꾸 눈에 밟혀서 사진 찍히는 게 싫었다. 딸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눈에 밟혀서 그 말이 이렇게 가슴에 남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또 다른 사진.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서 있는 자신을 멀리서 찍은 뒷모습 사진. 그날 아버지는 차를 몰고 뒤따라오다 우산을 들고 뛰어오는 딸을 보고 차를 세웠다. 왜 안 태워줘? 딸은 그날 퉁명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는 괜히라는 말만 남겼다.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 오는 날 차에 태워주면 혼자서도 잘하는 걸 잊을까봐. 딸은 웃음이 났다. 서운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다른 얼굴로 바뀌고 있었다. 아버지는 늘 멀리 있었다. 하지만 떠난 적은 없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대신 뒤에서 지켜보는 법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딸은 문득 어릴 적 열이 펄펄 끓던 밤을 떠올렸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의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고 말없이 물을 갈아주었다. 아버지, 차? 딸이 물으면 눈만 붙이고 있다. 라고 대답하던 목소리. 그때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어릴 땐
몰랐고 커서는 괜히 어색해서 말하지 않았다. 딸은 앨범을 덮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쌓여서 사람을 늦게 울린다는 걸 딸은 이제야 알았다. 딸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메시지 창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다. 다시 적었다가 또 지웠다. 말로는 아직 어려웠지만 글이라면 조금은 가능할 것 같았다. 딸은 결국 이렇게 적었다. 아버지, 사진 봤어. 고마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잠시 후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 메시지를 보고 있을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분명히 전해지고 있을 거라고 딸은 믿고 싶었다. 아버지는 병실 불을 일찍 껐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본 채 눈만 감고 있을 뿐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밤은 길어졌다. 몸은 지쳐 있는데 생각은 자꾸만 과거로 흘러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소리를 모른 척했다. 괜히 확인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울리는 진동에 결국 손을 뻗었다. 딸의 이름. 아버지는 메시지를 바로 열지 못했다. 손바닥에 올려놓은 채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화면을 눌렀다. 아버지, 사진 봤어.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다. 말줄임표가 괜히 더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글자를 가만히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 그 말은 아버지가 가장 듣고 싶었으면서도 끝내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아버지는 딸이 태어났을 때를 떠올렸다. 작고 따뜻한 몸을 안고 어쩔 줄 몰라 서 있던 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뒤에는 그 질문이 더 무거워졌다.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약해 보이면 아이도 불안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한 발짝 뒤에 섰다. 안아주고 싶을 때도 참았고 괜히 간섭하는 사람이 될까봐 침묵을 선택했다. 딸이 상처받았을 거란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래도 곁에 있으면 되지.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천천히 눈가를 눌렀다. 늦게 와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었다. 말하지 않은 마음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문장 앞에서 다시 살아나 가슴을 두드렸다. 아버지는 답장을 쓰려고 메시지 창을 열었다. 아니다. 지웠다. 사진은 또 지웠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떤 말도 딱 맞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아주 짧게 적었다. 그래. 그리고 잠시 후 다시 한 줄을 더 보냈다. 봤다. 두 문장이 전부였다. 예전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말투였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난 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나이에도 이렇게 큰 일이라는 걸 그는 그날 처음 알았다. 아버지는 사진 한 장을 떠올렸다. 운동장 끝에서 딸을 바라보던 젊은 날의 자신, 그때도 지금처럼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흘러갔다. 말은 못했지만 마음만은 언젠가 전해질 거라 믿고 싶어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랜만에 조금 깊이 잠들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딸은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며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로비에는 낮은 소음이 흘렀다. 접수대에서 부르는 이름,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딸은 손에 쥔 사진을 몇 번이나 접었다 폈다. 앨범에서 꺼내온 그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걸음은 느렸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짐은 이게 다야? 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별거 없다.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딸이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차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예전 같으면 몇 걸음 떨어져 걸었을 거리였다. 차에 타고도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딸은 사진을 꺼내 아버지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나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는 말없이 사진을 받았다. 왜 항상 멀리 서 있었는지.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가까이 가는 게 늘 맞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은 변명 같지도 설명 같지도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방식이었다. 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래도 좀 외로웠어.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딸은 그 침묵을 견뎠다. 예전 같았으면 말을 삼켰을 순간이었다. 그래도
지금은 알아. 아버지 나름대로 옆에 있었던 거. 아버지는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다. 미안했다. 그 말은 아주 작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딸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 딸은 웃으며 말했다. 나 고마웠어. 이번에는 말이 끝까지 나왔다. 도망치지 않았다. 아버지는 딸을 바라봤다. 조금 놀란 얼굴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은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다. 차 안에 조용한 공기가 흘렀다. 어색함이 아니라 정리된 침묵이었다. 딸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집 가면 사진들 다시 정리해도 될까? 그래라.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딸은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말은 늦어도 괜찮다는 걸. 진심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 사이에 이제야 같은 방향으로 놓인 길이 생겼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아버지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딸은 거실 불만 켜둔 채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낮에 나눈 대화가 자꾸 마음에 남았다. 고맙다는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지만 아직 다 전한 것 같지는 않았다. 딸은 천천히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낮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서랍 하나가 눈에 띄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려도 된다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서랍을 열자 연필 몇 자루, 다 다른 수첩,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 안에는 사진이 아니라 종이들이 들어 있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냈다. 병원 영수증이었다. 자신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등록금 납부 영수증. 그 아래에는 학원비, 교재비, 기숙사 보증금 하나같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늘 같은 작업복을 입고 다녔다. 낡은 구두를 신고 버스를 갈아타며 일터로 향했다. 아버지는 왜 새 옷 안 사? 딸이 물으면 입을 게 있는데 뭐하러? 라고만 답했다. 딸은 그 말이 아버지의 성격인 줄만 알았다. 봉투 안에는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다. 연필로 적은 짧은 메모였다. 이건 아이한테 쓴 거니까 아깝지 않다. 딸은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말로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쓴 돈에는 늘 인색했지만 딸에게 들어간 것에는 계산하지 않았다. 딸은 서랍에 기대어 바닥에 앉았다.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한 번에 다 오지 않았다. 늦게, 천천히, 겹겹이 쌓여 마침내 눈물이 되어 나왔다. 왜
이런 걸 말 안 했을까? 하지만 곧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말로 설명하는 대신 살아내는 방식으로 보여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딸은 종이들을 다시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방불을 끄기 전에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편히 쉬고 있는 숨결. 그 얼굴을 보며 딸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옆에 있을게. 다음 날 아침, 딸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아버지는 아직 자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이라 몸이 쉽게 풀리지 않을 터였다. 딸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괜히 마음이 앞서서였다. 결국 아버지가 늘 드시던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특별할 것 없는 국이었다. 늘 먹던 맛, 늘 있던 자리. 식탁 위에는 두 사람 몫의 밥그릇이 나란히 놓였다. 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밥을 먹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딸이 함께 있어도 서로 말없이 먹는 날이 많았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일어났냐? 아버지가 말했다. 딸은 고개를 들며 웃었다. 응, 아침 먹고 가. 아버지는 식탁을 한번 바라봤다가 아무 말 없이 앉았다. 국을 한 숟갈 뜬 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내가 한 거냐? 응.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괜히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 모습이 딸에게는 이상하게도 큰 대답처럼 느껴졌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뒤 딸은 식탁을 정리하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 병원 혼자 가도 돼?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같이 가자. 그 한마디에 딸은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혼자 간다고 했을 사람이다. 병원으로 가는 길, 딸은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켰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작게 흥얼거렸다. 딸은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버지는 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앞에 나서지 않고 요란하지 않게 옆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괜히 내가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하다. 그 말은 칭찬도 고백도 아니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깊게 다가왔다. 나도 그래. 딸은 짧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병원 문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딸은 그 순간 깨달았다. 고마움이라는 감정은 꼭 큰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함께 앉아 밥을 먹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같은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딸은 정리해둔 앨범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이거 다 버릴까 했는데 그냥 놔두려고, 딸이 말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앨범을 끌어당겼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길이 예전보다 천천히 조심스러웠다. 운동회 사진 앞에서 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멀찍이 서 있던 자신과 출발선 앞에 서 있던 딸.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땐 저만큼 거리가 딱 맞는 줄 알았다. 딸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이만큼이 좋은 것 같아. 딸은 의자를 끌어 아버지 옆에 앉았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받아들였다. 사진 속 거리와 지금의 거리는 많이 달랐다. 그 차이는 시간이 만든 게 아니라 조금 늦게 꺼낸 마음들이 만든 것이었다. 아버지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다. 나는 늘 부족했다고 생각했다. 딸은 처음 듣는 말에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게 고맙더라. 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다. 나도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 너무 늦게 해서 미안해.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등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 손길은 어릴 적 열이 나던 밤 말없이 수건을 갈아주던 그때와 같은 온기였다. 말하지 못한 고마움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서툰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보며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을 뿐이었다. 딸은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항상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늦게라도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아버지와 딸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 침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고마움을 대신하는 조용한 시간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